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무속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점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배우고 할 수도 없고, 무속인이 사실은 점만 잘 보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굿이나 고사나 치성 기타 어떤 의식을 해서, 제가 무속인들을 비유할 때 의사에 비유하죠. 다른 많은 직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의사가 돼서 진단만 하는 거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점을 본다는 거는 진단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병명이 나오면은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 생활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이 지역별로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문화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또 비유를 하자면 한의학이 될 수도 있고 서양의학이 될 수 있고 기타 지역별로 발전단 중의도 있을 것이고, 인도에 가면 아유르베다라는 치료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치료법이 더 옳다, 어느 치료법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병균이나 세균에 관련된 치료법은 사실은 한의학에서 첩약이나 보약이나 침이나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가 좋겠죠. 마찬가지로 기타 우리가 보약을 먹는다, 첩약을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한의학이 더 좋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불치병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민간 처방이 내려오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어떤 처방을 할 거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거 역시도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그런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양한 처방법의 치료법에 대한 깊은 생각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먼저 해오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격식을 보고 처음에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또 다른 치료법, 자기만의 또 다른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다만 의사와 무속인의 차이점은, 의사들은 어느 정해진 방법을 배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무속인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신령님이 가르쳐주면 독특한 처방이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비방술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비방술이라는 것은 A라는 집에 B라는 집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A라는 집과 B라는 집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말씀하신 신은 하나고 조상은 각 조상이기 때문에 그 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조상이 있습니다. 터에서는 그 터에 있는 조상 귀신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조상이 아니라 남의 조상이라도 그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처방을 단순히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만 가지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매번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조상님들이 알려주는 말, 조상님들이 해주는 느낌,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방법을 거기에 접목해서 가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꽃가를 접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 못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오늘은 꽃갈 접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 이것조차 다 본인이 실행해보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따로 앉아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거 몇 가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쉽고 간단한 것부터 배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쫓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내 손으로 직접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령님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령님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질 것이니까 비록 간단한 거지만 혹시 아직까지 꽃가를 접을 줄 모르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집에서 몇 번 연습을 해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떤 분은 좀 더 크게 접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접는 분이 있고 이 창호지가 조금 넓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좁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창호지 규격에 따라서 만약에 창호지가 많이 넓게 나오면은 조금 접어서 쓰셔도 되고요. 좀 잘라서 쓰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오는 요즘 나오는 창호지, 요거는 옛날 당나무 창호지가 아니고 요즘은 소나무 창호지에 가까워요. 이 창호지를 만드는 펄프 재질을 요즘 당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당나무를 많이 쓰지 않고 소나무 펄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재직 공장에 있지 않고 창호지 공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 재질에는 상관없이 어쨌든 창호지를 이용해서 쓸 때 기본 창호지 규격이 있으면은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은 다음에 꽃가를 접으면은 앞에 꽃가의 모양에 요 접어놓은 것이 두 줄 나오는 게 있고 서쪽 줄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갓집들 구슬하면서 꽃가를 씌워놓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장짜리 꽃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제갓집도 3장짜리 꽃가를 접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속인들은 대부분 항아리에다 꽃가를 씌워 놓을 때 3개짜리 꽃가를 씌워 놓습니다. 그때 3개짜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해도 관계없고요. 다른 모양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래도 꽃가를 3개 만들면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해놓으면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지. 꽃가를 하나 놓는다, 2개 놓는다, 3개 놓는다, 줄을 한 줄 접는다, 2줄 접는다, 3줄 접는다도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꽃가의 모양이나 형태가 크고 작고에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를 접든 2개를 접든 3개를 접든 그것도 역시 그날 여러분들의 마음 쓰이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늘상 하는 것이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감을 갖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면은 이 세상 누구도 거기에 잘됐다 잘못됐다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나간 선생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서 흉내를 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이름하여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껴지는 부분을 접목을 하신다면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렇게 꽃가를 종이를 갖다 놓고 처음에 적당한 부분을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적당한 부분을 한번 접어주고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꽃가를 접을 만큼의 반을 그대로 해서 한번 이렇게 줄만 만들어 놓고요. 이 줄을 따라서 아까 접혀진 상태에 접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다시 모서리를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그때 모서리를 맞추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이거를
한 번 접어서 올릴 수 있고 두 번을 접어서 올릴 수 있는데 적당한 모양과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 정도가 나오면은 보기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반대로 돌려서 반대 모양도 아까 그 접힌 모양에 적당한 크기와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다시 꺾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를 세 귀를 접는다고 그래요. 귀가 하나, 둘, 세 군데가 나오게 접어주는데 요것은 저 나중에 제가 따로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펼쳐 보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접혔던 부분을 접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모양에서 귀를 마무리를 깨끗이 싣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높게 올려서 접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좁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크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어주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펼쳐 놓았을 때 조금 안정된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온 것이 줄이 하나짜리가 나오는 것이고 다시 줄이 두 개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줄이 두 개짜리를 만들 경우에는 창호지를 아까랑 똑같은 순서로 반을 접고요. 아까 이 접은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접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가 넓으니까 이걸 반을 접을 수 있겠죠. 반을 접어서 모양과 크기를 맞춰서 폭을 맞춰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여기에 보였을 때 줄이 두 개가 형성이 되죠. 이 상태로 그대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접는다면은 아까랑 똑같은 순서로 그대로 접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꽃가를 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사님들이 현장에서 경을 읽을 때 쓰시는 꽃갈은 각자 나름대로 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일반인 우리 보살님들은 극과가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사님들만 쓰시는 꽃가를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접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꽃갈, 내신당에 모시는 꽃갈도 그렇고요. 우리가 굿이다, 고사다, 치성이다 있을 경우에 백설기 불사님 앞에 그 집에 어느 집이나 불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 빌든 할머니들을 이름하여 불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꽃가를 접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요즘에는 굿이다, 고사다, 치성이다 할 경우에 꽃가를 안 접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 제갓집 곳에서는. 그래도 접는다 안 접는다가 어느 것이 더 옳다 맞다 그르다 그렇다고 꽃가를 하나 더 접어놓는다고 해서 굿이 더 잘 되고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이렇게 꽃가를 접어서 놓는 것이 보편적인 행태이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하나짜리하고 두 개짜리 줄 두 개짜리가 생기죠. 이번엔 다시 줄 세 개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시간이 지금 계속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말도 빨리 하고 종이도 좀 빨리 접고 있으면 아까처럼 세 개짜리를 접을 경우에는 이 종이를 여기 처음에 접는 이 부위를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접었죠. 그래서 한번 반을 다시 접은 다음에 그 다시 접은 요 맨 위에 올라온 요걸 한 번 더 접어 주시면 이렇게 꽃갈이 세 줄이 형성이 되면서 첫 번째 나온 줄과 두 번째 나온 줄과 세 번째 나온 줄과 비교해 봤을 때 요 첫 번째 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면서 처음에 나온 줄은 두 줄이 나왔고 요 줄은 세 줄이 나왔죠. 이렇게 세 줄이 나와서 꽃갈을 만들 경우에 한 줄짜리를 세 개를 만드셔서 올려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두 줄짜리를 세 개 놓으셔도 되고 세 줄짜리를 세 개를 만들어서 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미상 우리가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를 놓는 거는 하나는 한 줄짜리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몸주신을 설명을 할 때 한 줄짜리는 나의 몸주신을 의미하고요. 두 줄짜리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조상신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상신령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줄 때는 나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양쪽의 조상님을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양산본양이라고 그래요. 내 부모님 중에서 친가부리, 외가부리 조상님을 이름하여 양산본양이다. 조상님들은 본양이라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나의 부모님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의 조상님들이 그 지역의 산소에 묻혀있고 한 장소를 원래는 본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거주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내가 터를 옮겨 다니고 할아버지 사시던데 할머니 사시던데 중조 고조 할머니 사시는 데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산본양이라기도 특별히 정해진 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의 아버지 쪽 조상님들 그 다음에 어머니 쪽 조상님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줄이 3개짜리는 지금 몸주 하나인 나 몸주와 우리 조상신령님들 양산본양을 합해서 3개가 됐다고 해서 이 3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신, 자연신, 조상신과 나를 떠난 하늘에서 직접 명패를 받아오시는 신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3줄을 이렇게 접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배 어른들이 무속인들은 3줄을 접어 놓는 이유가 이렇게 따로 있었고요. 그 3줄을 각각 넣어놓은 거는 3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은 모두 다 합쳐서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각각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줄을 만들어 놓고요. 일반적으로 제갓집들은 하나짜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조상신이나 신령님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내 신령님 앞에 조금은 좌정을 시킨다는 의미로 1개짜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때 역시도 1줄짜리를 만들어 놔도 되고 2줄짜리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3줄짜리를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그날의 일에 따라서 그 몸주가 강하게 움직여서 내가 살아가는데 구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짜리를 만드시고요. 그 집에 조상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 2개짜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 집에 조상의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신의 바람이 불어서 있다 그러면은 일반 제갓집들도 3줄짜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꽃갈에 줄이 1줄, 2줄, 3줄이는 걸 가지고 굿이 잘 됐다 못됐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 신랑에 보편적으로 올려놓을 거에는 1줄짜리 내 몸주신에게 조상신령님이 오시고 조상신령님이 오신 위에 천신의 신령님이 오셔서 명패를 받아서 오셔야 된다는 의미로 1개짜리를 맨 안에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를 해서 3개짜리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실을 올려놓든 염주를 올려놓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특히 개중에서 집안에 또 다른 부리가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작은 고갈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셨나 보시고 흉내내시면 되고 이렇게 기본 1줄, 2줄, 3줄짜리 꽃가를 접어서 여러분들 신당에 올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갈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굿이나 고사 치성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꽃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떠나서 이렇게 꽃가 하나를 만들어서 접어서 올릴 때도 오늘 진행하는 굿의 주 포인트 맥락을 어디서부터 잡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어떤 굿에 어떤 형태의 굿을 진행하시더라도 그 굿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꽃가를 접는 법, 꽃갈 속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거 역시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말이 100이 아니고 제 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 신령님의 말을 더 의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꽃가를 한번 접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다른 굿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한양굿이라는 굿의 절차를 하시는 분들은 꽃갈 이외에 굿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길지라는 걸 접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길지라는 거 역시도 처음에 반을 접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귀가 여기가 3개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를 다시 접어서 아주 정확한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나중에 이 꽃가를 들고 춤을 추기도 하는 모습에서 예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접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여기를 이렇게 7마디를 접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마디를 7마디를 접는다는 것은 칠성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억지로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7마디를 접는다 안 접는다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접어놓으면 꽃갈이 늘어지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고요. 이렇게 쇠기를 만들어서 접어서 귀가 3개짜리를 만든 다음에 이 3개짜리 귀에다가 이 안의 모양은 이것이 이렇게 들었을 때 폈을 때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잠시 한 바퀴 돌려서 꼬아줬습니다. 한 바퀴 접어서 꼬아만 주면은 이렇게 꼬아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요것이 귀가 3개가 되는 이유, 요것은 사실은 아까 배 모양을 만들었을 때 3개가 나왔다가 한 번 더 접어서 사실은 귀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귀가 나오는데요. 요 모양은 기본적으로 귀가 4개짜리 모양이라고 그래서 4귀 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요 꽃갈과 길지 2가지는 여러분들이 특히 한양꽃을 하시는 분들은 굿에 들어가면은 굿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나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상호지를 갖다가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접은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반을 접어서 7개를 접는 모양보다 여기를 이렇게 쉽게 아주 이렇게 잠깐 잡아서 돌려주면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고리지면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춤을 췄을 때 훨씬 더 이쁜 모양이 나와요. 요걸 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은 제가 나중에 산거리, 본향거리, 가망거리 춤 동작을 설명드릴 때 왜 이렇게 들어야지 이쁜지,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짜리를 3귀가 나오게 접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꽃갈에서 의미한 것처럼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나의 몸주신과 양산 본향의 신령님들이 맞는다. 산거리라는 것은 본향 신령님을 의미하고요. 본향이라는 것은
나의 조상님을 의미하고요. 이 길지를 드는 거는 두 거리가 있어요. 산거리와 가망거리라고 해서 조상거리라는 거리에 들기 때문에 요거는 나와 조상님과 양조상님에서 귀를 세 개를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모양이 그래도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모양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좁게 해서 7마디를 만드시는 분들도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한 꽃갈과 길지를 만들어 봤고요. 요 다음에 강의되어 네, 각자 상 차리시는 분들이 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이렇게 꽃갈을 잡으는 저 같은 경우는 불사상을 반드시 단독으로 차려서 굿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전에 오리는 거 해놨었죠. 불사전을 오려놓고 이렇게 지난번에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서리와 서리꽃 서리대, 요거는 저는 한양굿을 하지만 그 가중의 그 느낌에 따라서 간혹 이렇게 서리화를 꽂아놓고 상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요건 기본 한양굿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파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상차림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기본 상차림 모습 안내한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요건 사슬을 세우고 난 뒤라서 갈비가 엎어져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